자, 안녕하세요. 자, 왓썹하니TV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건강과 체력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물과 기호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호품들을 먹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정확한 처방전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픔의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복용하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약물과 기호품이 우리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나보시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약물이란 무엇일까요? 약물은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의약품과 정신 또는 신체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는 물질인 중독성 약물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 약물의 오남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한자풀이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자풀이를 보면 오용의 오자는 그르칠 오라는 한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처방받은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약물의 남용입니다. 한자풀이를 보면 남용의 남자는 함부로 할 남이라는 한자입니다. 즉 처방의 목적과는 달리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약물의 오남용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 및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는 약의 의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약을 복용하려고 할 경우가 이에 해당되죠. 두 번째는 신체의 고른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부 약물들은 신체 성분의 발달을 저해시키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몸의 주요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주요 장기인 뇌, 심장, 간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항시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각종 범죄와 비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각 물질들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다음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과 대처법입니다. 첫 번째로 복용 시간과 용법, 용량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복용법을 잘 준수해야 그에 해당되는 효과가 있겠죠. 두 번째는 타인의 약을 함부로 복용하거나 다른 종류의 약을 섞어서 복용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약물을 섞어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중독성 약물을 사전에 확인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약물에 대한 본인의 정확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약물에 의존하는 습관을 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그 질병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다음은 청소년 금지 약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대표적인 청소년 유해 약물로 술과 담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대표적인 약물이므로 반드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술과 담배가 우리 몸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 같이 알아봅시다. 우선 술이 건강에 끼치는 피해입니다. 첫째, 졸음과 두통. 둘째, 판단력 저하. 셋째, 기억 상실 및 호흡 곤란. 넷째, 혈당 감소 및 간 기능 저하. 마지막, 안전사고 유발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담배가 건강에 끼치는 피해입니다. 첫째, 피부 건조. 둘째, 치아 변색. 셋째, 구강염증 및 구강암 유발. 넷째, 혈관 수축 및 심혈관계 질환 유발. 마지막,
뇌 정상 기능 저해 및 생식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술과 담배는 훨씬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호품이란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의 종류나 양과는 관계없이 독특한 향이나 맛을 즐기기 위한 식품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기호품으로는 탄산음료, 초콜릿, 과자, 커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페인의 과다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내의 수분을 체외로 빼내는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에 바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칼슘의 섭취를 방해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두통, 불면증, 초조함 등이 생깁니다. 네 번째, 불안,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청소년은 부작용의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나서 학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물과 기호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잘 갔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깜짝 퀴즈를 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자, 카페인 함량이 높은 기호품을 많이 먹을수록 우울증 개선에 대한 효과가 높아질까요? OX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자, 정답을 아는 학생들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 댓글로 학번, 이름, OX를 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